비트코인을 모을 때 연평균 25% 성장하고 나중에 인출을 할 때 연평균 15% 정도 성장한다면 15년 뒤에 비트코인은 0.4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4%를 기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1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노후 준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0.42개라고 하는 개수는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수량이고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내용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화인데요. 두 마리의 새끼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다가 나이든 물고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이든 물고기가 인사를 합니다. 새끼 물고기한테 얘들아 요즘 물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새끼 물고기는 이제 지나칩니다. 지나쳐서 헤엄쳐서 가다가 새끼 물고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머지 한 마리에게 돌아보며 물어봅니다.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한 이제 우화인데요.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의 서문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왜 못 보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또 너무 사방에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 말이죠. 물. 물고기한테 물은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보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이 뭘까? 돈은 무엇인가?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을 진지하게 이제 던지는 순간 이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하는 동안 그 저축의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은퇴를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설계한다는 것에는 이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화가 너무 좀 인상 깊어서 좀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은퇴 설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숫자가 좀 나오긴 하지만 집중해서 잘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쭉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핵심 숫자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들이 막 나오죠. 은퇴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는 거야? 은퇴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이제 기준,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있는데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 297만 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연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충분하다. 어떤 분들은 이거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297만 원이고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534만 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년 뒤에도 297만 원이 필요하진 않겠죠.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화폐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체감 인플레이션 연 4%를 적용해보면 15년 뒤 은퇴하는 시점에는 월 534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297만 원이 부족하셨다는 분이 있죠. 난 골프도 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은 534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16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4%를 들어보셨나요? 저희 채널에 정말 많이 얘기했고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은퇴 준비를 위해서 쓰는 하나의 기준이긴 하죠. 은퇴 시까지 모았던 자산에 매년 4%씩을 인출해서 쓰면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만큼을 더 얹혀서 출금, 인출을 하더라도 4%씩만 꺼냈으면 이제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규칙인 거죠. 여러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그 수치가 대략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6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534만 원을 4% 룰에 적용하면 1년이면 한 6,400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게 4%를 했을 때 6,400만 원이라면 그게 16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가 15년 뒤에 월 534만 원을 찾아 쓰려면 16억 원 정도의 은퇴 자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16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억을 어떻게 얼마나 저축하면 은퇴 시까지 16억을 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투자하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한국의 우량주를 모아놓은 코스피 200 또는 금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나는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높다고 생각해 S&P 500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미국의 그냥 기술주가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아 나스닥 100에 투자할 수도 있고, 각 자산별로 과거 15년 정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산들이니까 과거 15년 동안에 성장했던 연평균 성장률만큼 앞으로 15년 동안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코스피 200을 가지고 내가 은퇴 자산을 모은다. 코스피 200은 연 8% 성장하거든요. 연평균. 금을 가지고 한다. 금은 연 9.2%로 성장해온 자산입니다. S&P 500은 연 11.6% 성장을 하는데요. 연평균. 나스닥 100은 성장률 좀 높습니다. 연 17% 정도 성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비트코인 궁금하시죠? 네, 비트코인은 앞으로 25%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89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5%고 왜 89만 원일까? 네, 그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은퇴자산으로 선택을 해서 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인데 그게 과연 은퇴자산으로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자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오늘 렌즈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거죠. 뭐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세이빙 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렌즈가 있는 겁니다. 세이빙 테크가 뭔가요? 저축의 기술이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보존되는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 그런 저축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 희소성인데요. 일례를 우리가 과거에 한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291년에요.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도시 안에 있는 유리 장인들을 전원 무라노라고 하는 섬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유리를 만드는 이 공법은 굉장히 중요한 공법이었고, 혹자는 그걸 요즘 세대의 반도체 기술로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공법이고 그것을 만든 장인들이 베네치아에 있었고요. 그들은 이것의 희소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인들을 무라노라는 섬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들이 섬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망치면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그 유리 기술이 다른 나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어쩌면 알았던 거죠. 공급을 틀어 막아야지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그 뒤 수세기 동안 이제 이 유리공법을 보존을 하면서 가치를 누려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그 2100만 개라고 하는 한정된 수량이 똑같이 코드로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 이게 전부죠. 이 숫자를 바꾸려면 2100만 개를 2200만 개, 2300만 개 더 많은 수량을 발행을 하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 세계에 있는 참여자, 전체 노드들이 스스로 이 자산의 가치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무라노 장인들을 좀 비유로 들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탈출은 할 수 있었지만 비트코인의 희소성에는 탈출구 자체가 없다. 2100만 개라고 한정돼 있다. 반면에 다른 자산들을 좀 비유를 해보면 세상에 저는 모든 자산들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서 늘어난다라고 좀 보거든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만 금을 생각을 해보면 금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낮던 광산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오르면 어떻게든 인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공급이 더 늘어나죠.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이 오르면 이 사회를 통해서 언제든 신주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비트코인만 공급량에 있어서는 불변한 하나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처음에 개인 투자에서 기관으로 넘어오고 기관이 또 국가 비축 자산으로 넘어오더라도 수요 성격이 바뀌어서 계속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2100만 개라고 하는 그 허락되는 만큼만 나오는데 그게 또 시작도 아니고 이번 달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2000만 개가 다 발행이
완료됐죠. 남은 100만 개가 2140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나온 수량이 종료되는 거니까 앞으로 한 뭐 1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100만 개가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희소성의 결과가 결국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로 나타나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5.8% 정도 됩니다.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를 쌓는데 필요한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에서 25%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걸 훌쩍 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과거 10년 동안에 65.8%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이 뒤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장은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가격 모델을 하는 파워로우 모델을 보면 2025년부터 2029년 그 5년 동안은 연평균 35%, 그리고 그 이후는 뭐 26%, 또 21%로 계속 낮아지는 구조로 성장을 한다라고 조금 모델상에서 나오고, 또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내놓은 어떤 가격에 대한 전망도 2030년까지,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한 40%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왔고요. 15년 뒤 우리 16억 원이 중요했잖아요. 그게 해야 4% 룰대로 하면은 매월 534만 원씩 인출해 써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연평균 35% 성장을 한다면 월 27만 원씩만 구매를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플랜을 봐야겠죠. 25%. 자, 4% 규칙을 너무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은퇴 재무설계에서 나온 이제 4% 규칙을 하는데, 저는 그 16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 4% 규칙을 통해서 역산을 하면 16억 원이 필요한 건데, 여기 8% 룰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4% 룰이 아니라 8% 룰을 적용을 해도 되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4% 룰 자체가 주식 채권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 한 7에서 8%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저거거든요. 만약에 4% 룰을 그대로 비트코인에 대입을 하면 향후에 남는 자산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8% 룰까지 적용할 수 있고, 8% 룰을 한다라고 했을 때 16억이 아니라 8억 정도만 모아도 되는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콘텐츠에 좀 다뤘었는데,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15년 동안 쭉 모아왔는데 그 16년째 그 해에 비트코인 시장이 반토막이 나면, 또는 2022년처럼 마이너스 6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처음으로 자산을 인출해야 되는 그날 거의 절반이 사라져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자산에서 계속 인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8% 룰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 안전 전략이, 첫 번째는 현금 텐트 전략. 은퇴 시점에 24개월치의 생활비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현금으로.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현금 먼저 쓰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하락기가 24개월을 넘는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한 24개월을 타겟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MVRV Z스코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 뉴스나 감정 같은 걸로 시장의 과열과 기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숫자로 판단하는 지표, 이걸 활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현금 텐트가 다 소진됐는데도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LTV 한 30% 정도로 안정성 있게 해서 생활비를 조달한다. 이 방법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매도를 최소화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노후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어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몇 개를 모아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모을 때 연평균 25% 성장하고, 비트코인을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할 때 연평균 15% 정도를 성장한다면 15년 뒤에 비트코인은 0.4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4%를 기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3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노후 준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0개를 그냥 모아서는 엄두가 잘 안 나니까 더 위험한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0.42개라고 하는 개수는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수량이고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4% 룰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8% 룰을 적용한다면 0.21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우리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숫자다. 이렇게 한번 숫자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계산은 대략 해봤잖아요. 이제 15년 뒤에 0.42비트만 있으면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근데 이걸 또 실행을 하려다 보면 어떤 애는 마이너스 2018년도 73%, 2022년도 마이너스 64%인 경우가 있는데, 이 하락의 계절들을 버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하락의 시기를 버티는 거는 그 어떤 수익률에 대한 표가 아니라 확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있어야 하락장을 잘 견딜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시기를 우리 견디고 있잖아요. 그럼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 그 확신은 결국은 우리 다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돈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투기로 보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팔아요. 그리고 저축으로 보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더 삽니다. 근데 같은 자산을 다르게 보는 이 두 사람의 결말은 15년 뒤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장기 저축, 노후 준비, 은퇴 설계의 자산으로 잘 설계를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맨 처음에 그 우화에서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 관점을 잘 생각한다면 확신이 아마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조금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이 고점 대비해서 한 40-50% 정도 하락되어 있는 하락의 시기를 계속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하지 않아서 좋긴 합니다만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또 조만간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이런 하락장을 잘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또 신청 올라가면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다음 컨텐츠도 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